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미국의 압력으로 가격인 환율은 하락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만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화의 가치는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랜덤워크 이론에 따르면요.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끝에 가서는 가격과 가치는 만나게 된다라는 게 랜덤워크 이론이잖아요. 환율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는 달러를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달러를 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에서 오늘까지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은 1,000원에서 1,200원이라는 그 박스권을 움직였었는데 2022년 이후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1,480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에 이어서 3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었고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망한다라고 그 난리치던 그 달러보다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가 더 폭락을 했는 겁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이해가 어렵다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워셔액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기름 넣게 되면 워셔액 그냥 넣어줬거든요. 요즘에는 돈 내고 사야 되죠. 그게 물가 상승, 화폐 가치의 하락인 겁니다. 자,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마다 전 세계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었고 일본의 버블 붕괴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0년 들어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이 선언이 됐었고요. 1995년 전 세계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게 되죠. 1997년 우리나라도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1년 결국 미국은 버블 붕괴 사태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2007년에는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4%대를 넘어서는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보이면서 전 세계의 달러라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등 신흥국가들, 자국의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등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그런 디플레이션을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시중의 달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서 또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요.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어서 물건을 사버리는 소비국가였죠. 그런 소비국가가 관세 등을 통해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이제 AI 시대고 로봇 시대잖아요. 파업을 할 수가 없고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저렴한 물건을 수입해 왔다면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브라질은 미국에 맞서가지고 50%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전 세계는 상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요. 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요. 노동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일해서 연봉 3천만 원 벌어들이는데 서울 부동산 1, 2년 만에 5억 원, 10억 원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집 못 사게 돼요. 이게 부동산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요. 음식료 아니면 생필품들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가시면요. 제품 가격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하지만은
정부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달러 유동성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자대조표를 보면은 2022년을 고점으로 풀어놓은 자금들을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 세계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결국 환율 상승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는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감소한 곳도 있지만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에 상당히 좋죠. 경제가 좋아졌고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들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나쁘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농업인 고용지수를 보면은 올해 4월 초부터 예측치에 비해서 실제 고용지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좋고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연준의 독립성으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력을 주고 있지만은 파월 의장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준이 하는 일은 고용과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조금 다릅니다. 7월 10일 이창용 한국은행장은 집값 잡아야 한다. 한국 집값이 소비 성장 억제하는 임계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날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라고 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랜덤워크 이론이에요. 가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 가격은 가치와 만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환율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 달러를 사 모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